안녕하세요. 에이페인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GD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 시간에 쭉 앞에서 보면 이제 카페24, 구글에 이제 가입부터 해서 카페24, 그 다음에 검색 광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앞단 시간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GDN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노출 지면이 엄청 다양한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거는 아무래도 뭐 유튜브 지면이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관련한 웹사이트 티스토리나 아니면 언론사 배너 같은 것들에 노출이 되고, 뭐 앱이나 웹 같은 거에도 다 노출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금 세팅을 같이 해보면서 좀 제가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또 만들 수가 있는데, 캠페인 목표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도 한번 다뤘듯이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앱 프로모션에 맞게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내 없이 캠페인 만들기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내려보시면 저희가 검색 광고는 진행을 했고요.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 광고에 있어서 실적 최저가에 사용할 전환 목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잠깐 어차피 뒷단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서 나와 있는 계속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계속 눌러주고, 웹사이트도 일단은 이렇게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서 설정을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잠깐 보류하고 계속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캠페인 이름은 뭐 GDN, 뭐 어떤 캠페인, 그다음에 저는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날짜 위주로 적어놓는 편인 것 같습니다. 28일이니까 28일으로 둘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차를 다 따르면 세팅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캠페인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행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혹시라도 뭐 어학당이나 언어 교류 프로그램 같은 거를 홍보한다. 요즘에 이제 저희가 가산의 본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영어 회화라든지 이런 거 참여하라고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참여할 뭔가 이제 원어민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좀 메인으로 사용하는 분들을 언어로 타겟팅을 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정치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설정 더보기에서는 이제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이 있고 이제 최적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광고 소재가 2개에서 3개 혹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조금 좋은 광고, 실적이 좋은 광고 위주로 많이 내보낼 거냐, 아니다, 나는 동일한 광고비를 동일하게 써서 이거에 대한 차이를 좀 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 좀 밑에 거를 사용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일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반에는 조금 풀어주시되, 저희의 메인 전환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중에 좀 제한해 주시면 되고요. 캠페인 URL 옵션 같은 경우에나 이런 부분 추적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종이 좀 어렵기 때문에 UTM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광고 클릭에 대해서 구글 광고에 대한 유입을 확인해보고 싶으실 때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나 템플릿을 이용하는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건 UTM으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UTM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 광고단에서 설정이 가능해서 여기도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기, 어떤 기기에다가 노출을 할 건지, 그래서 우리는 굳이 태블릿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경우에 태블릿을 해제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동적 광고나 이런 거는 데이터 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다고 보시면 돼요. 뭐 동적 맞춤 콘텐츠가 좀 표시가 된다, 비즈니스 유형은 뭐 이런 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지금 사용할 캠페인 옵션은 아니기 때문에 종료해 주시고, 시작일 및 종료일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전환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선택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뭐 선점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저희의 컨텐츠가 브랜드랑 맞지 않는 콘텐츠에서 광고 게재를 좀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는 차단입니다. 차단. 여기에 노출시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청소년층에 대한 상품 정도를 좀 타겟을 한다, 아니면 반대로 우리는 뭔가 이제 주류를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애기들이나 이런 거 좀 제한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전환율 면에서는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좀 브랜드 컨셉이나 브랜드가 추구하는 게 요런 좀 민감한 컨텐츠 항목들에는 노출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다가 좀 X 처리 해주시면 광고 게재가 차단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입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일일 예산은 저희가 일시 100, 1000만, 뭐 5만 원이나 뭐 이런 10만 원 같은 걸로 보통 일시 100, 1000만, 10만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일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제가 5만 원을 쓰려고 해요. 5만 원을 쓰려고 하는 경우에 초반에는 10만 원을 쓰려고 해볼게요. 10만 원 쓴다고 하는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한 7만 원 정도로 보통 맞춰주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10만 원으로 해버리면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30.4배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뜻이냐면 일일 예산보다 최대 2배까지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으로 했을 때는 20만 원까지 하루에 써버릴 수가 있는데 20만 원을 쓴 날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날에는 아예 뭐 한 1,000원, 2,000원만 쓰거나 엄청 적게 쓰라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월 예산이 그럼 내가 설정한 일 예산보다 초과되냐라고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보통 이제 30.4배를 넘지는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일 경우에는 뭐 304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304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광고비가 유연하게 좀 지출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초반에는 전환에는 학습이 좀 덜 듣다 보니까 이 학습을 하려고 초반에 돈을 좀 더 끌어다 쓰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직접 집행을 해보니까. 그렇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초반에는 보수적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입찰에 대해서는 크게 전환 가치, 조회 가능 노출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 가능 노출은 크게 저희가 집행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회가 가능한 CPM 같은 거 노출수에 좀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노출을 좀 많이 하고 싶다. 클릭이나 이런 거는 좀 안 돼도 인지나 고려 대상에 좀 포함이 되려고 하는 광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중점을 두고 싶은 거에 대해서 조회가능 노출로 하고 입찰 전략을 저희가 별도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전에 입찰 옵션을 조회가능 노출, 전환 가치 3개 정도만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입찰 가치를 직접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웹사이트와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포스트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여가지고 별도의 전환 추적이 안 되는 사이트라고 할 경우에는 조회 가능 CPM이라든지 아니면 클릭수 최대화로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우회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제 이렇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전으로 돌아가서 전환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전환 최대화, 그 다음에 입찰가도 저희가 별도로 얼마 정도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초반에는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 타겟 전환당 비용은 이거는 처음에는 오프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초반에부터 뭔가 이제 제한이 된 상태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명의 DB, 한 명의 구매가 발생할 때 10,000원 이하로 쓰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에 내가 10,000원을 걸어버리면 그 사람을 찾느라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광고비가 거의 타지 않거나 아니면 광고 효율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 비용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초반 세팅하는 거니까 오프 처리 해주시면 되고요. 타겟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타겟팅과 그 다음에 전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팅이 중요한데 잠재 고객 세그먼트를 저희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타겟팅된 세그먼트, 그러니까 구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세그먼트를 저희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사 서비스라고 하면은 이사라고 하는 경우에 많은 이사 예정, 주택 구입 예정, 이직 예정, 창업 예정 등등등이 뜨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식품을 판매한다 이러면은 뭐 음식이라고 쳐보면 음식을 좀 좋아하는 사람, 아침을 밖에 나가서 먹는 사람, 아니 편의점을 좀 자주 가는 사람 등등의 구조화된 세그먼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세그먼트인데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맞춤 세그먼트라고 저희가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는 3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맞춤 세그먼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한 검색.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이것도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구매 의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굳이 검색은 하지 않더라도 이거에 대한 콘텐츠를 좀 많이 봤다든지 이거에 대한 니즈가 좀 있어서 구매 의도가 있는 사람을 타겟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실제로 내가 검색을 한 사람 위주로 좀 타겟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유형의 웹사이트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와 유사한 경쟁자들에 대해서 타겟팅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 유형의 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조금 유리하게 좀 잘 활용을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전통 공연을 하는 업체가 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한 광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전통 공연을 키워드를 저희가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웹사이트를 등록을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앱에서 7080 트로트 앱 같은 거를 까신 분들 위주로 좀 타겟팅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노래를 좋아하시고 그때 7080 공연 같은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 공연에 대해서 조금 더 니즈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맞춤 세그먼트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팅을 또 추가를 해줄 수도 있는데 인구 통계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를 여기다 직접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관련된 웹페이지나 앱 동영상에만 광고를 게재를 하거나 아니면 잠재 고객에다가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재 고객 키워드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맞춤 잠재 고객에서 직접 검색어를 등록을 해주시면 잠재 고객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 게재 위치에 대한 타겟팅이 있는데 주제나 게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이거는 콘텐츠 관련 타겟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잠재 고객과 콘텐츠에 대한 차이도 조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고요. 콘텐츠는 이거에 대해서 지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콘텐츠 주제에다가 부동산 같은 걸 써놨어요. 그 다음에 잠재 고객 관심사에도 부동산을 써놓았으면 잠재 고객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사람들 위주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 위주로 타겟팅이 되고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볼 법한 콘텐츠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타겟팅 하냐가 좀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고요. 제 게재 위치도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앱이나 동영상, 앱 카테고리 같은 거를 저희가 직접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서 많이 쓰는 거는 특정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뷰티 같은 제품을 판다 이러면은 머리 스타일리스트 그러면 저는 이제 이분 거를 좀 많이 보거든요. 깡 스타일리스트 채널 같은 거를. 그래서 남자 패션 유튜버들 컨텐츠 위주로 뭔가 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컨텐츠 채널 위주로 쭉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꼭 여기에다가 등록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에 광고가 뜨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등록을 해놓은 채널이 너무 적거나 콘텐츠 타겟팅을 너무 적게 하면 타겟팅이 너무 좁아서 광고가 좀 안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합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콘텐츠와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교집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써가지고 너무 핏한 사용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타겟팅을 나눠서 세팅을 하시는 것을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정한 최적화 타겟팅을 할 거냐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딱 최적화 타겟팅이라는 거는 ASC라고 말씀드렸죠. ASC처럼 조금 더 그 관심사에 허용이 되지 않더라도 조금 관심 있거나 그 관심사에 좀 들어올랑 말랑하는 좀 애매한 사람들까지 포함을 할 거냐라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눌러주시면 되고 네, 이제 여기에서 반응형 광고로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의 URL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업체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걸로 위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15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모드 하나, 정사각형 이미지 하나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이미지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이커머스다라고 해보고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아무거나 하나를 딱 갖고 와봤는데 이거에 대한 이미지를 처음에는 다 등록을 해주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광고를 미리 보려면 설명 하나, 가로 이미지 하나를 무조건 추가하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가로 이미지 하나, 그다음 정사각형 이미지 하나를 쓰지를 않으면 광고 자체에 대한 게재가 별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시킬 수 있는 지면이 많이 한정이 돼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가로 이미지에 있는 것들이 싹 다 안 나오다 보니까 가로 이미지와 정사각형 이미지 하나씩은 무조건 추가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가로형도 하나를 등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등록을 할 때 무조건 이걸 딱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로 이미지 비율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크게는 세 가지거든요. 1대 1.9, 1대 1, 그 다음에 1대 1, 9대 16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뭐 덧글이라 이런 걸로 이거에 대한 뭐 템플릿이라든지 이걸 좀 정리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따로 전달을 드리거나 별도로 한번 링크를 공유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1대 1을 선택됨이라고 되어 있죠. 가로형으로 보통 제작이 됐다 보니까 1대1로 하면 이렇게 잘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금 이상하겠죠. 근데 이래서 아예 그냥 이거를 삭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X를 누르면 1대1 사이즈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9 대 1.9 1대 1 사이즈로 노출이 되고, 그럼 이제 요거를 추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예시 이미지가 이렇게 딱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과 판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 마저 다 채워보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저희에 대한 이제 로고가 필요합니다. 로고에서는 저희가 이미지 같은 경우가 회사 로고 같은 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회사 로고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보통 이제 정사각형을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가 있다. 여기서 보통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동영상 광고 그 디스플레이는 동영상 광고 안 되지 않아요? 라고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동영상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구글 디스플레이와 동영상 광고를 나누는 기준이 그렇게 엄청 빡빡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유튜브 동영상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업로드를 미리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경우에는 반대로 무조건 이제 구글 채널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구글 채널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무조건 S 라이브러리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다가 저희가 올렸던 유튜브 URL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영상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동영상도 추가해서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광고 제목입니다. 광고 제목에서는 최대 30자까지 한글은 2자 취급해서 적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사과나 복숭아를 팔고 있으니까 뭐 엄청 달고 맛있는 MPM 과일 가게, 진짜 당도 최고 과일 가게, 뭐 이런 식으로 적고, 설명 같은 경우에는 사과, 복숭아 뭐 100g 아니 뭐 한 봉다리 9,900원, 뭐 올해 마지막 딸기, 뭐 사과, 복숭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적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설명을 적을 때 특수문자나 이런 걸 좀 많이 쓰시거나 쉼표라든지 마침표, 온전 같은 걸 많이 쓰시면 또 광고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왜 이런 것 때문에 저거 등록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케이스가 진짜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한번 전달 주시면 저희가 해결 방법 한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긴 광고 제목도 필요합니다. 이 제목이랑 설명은 달았는데 긴 광고 제목은 어떻게 노출되냐라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줄로서 이제 크기가 좀 큰 광고에서는 광고 제목이 30자면 너무 짧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90자까지 입력이 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당도 최고의 과일 가게 마케팅 학교 과일 가게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목이랑 설명을 다 채워주셔야 이렇게 효력이 올라가고, 이 효력이 올라감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쭉 다 등록을 해보고요. 추가 형식 뭐 추가 옵션이나 이런 거 한번 쑥 다 보고 다 했는데 이게 잘 안 오른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씩 옆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지금 로고 1대1 추가가 안 되어 있는 거고, 요거를 계속 눌러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계속 옆으로 가시면 이제 이미지도 조금 고화질로 몇 개 추가해주고, 고품질 이미지 가로형 2개, 정사각형 2개, 그 다음에 광고 제목 5개, 설명 5개를 포함하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요거를 다 채워주면 요게 아마 5개 만칸이 될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는 이런 식으로 사과 뭐 최고의 과일 가게 이러면서 나와 있을 거고, 이쪽에서 보는 경우에는 저희 영상 밑에 구글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지명 중 하나에 노출이 되고, 이제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 연관된 지면들, 디스플레이 지면들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티스토리 나갈 때라든지 언론사 지면 중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뜨게 돼서 다음을 눌러주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광고를 업로드함에 있어서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쭉 살펴보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캠페인 게시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이제 게시가 되게 되고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게 문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보통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우리는 노출량은 좀 되게 괜찮다. 근데 전환이 좀 너무 안 일어난다. 아니면 클릭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전환이 너무 좀 안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구글 디맨드젠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매치를 사용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디맨드젠을 메인 전환으로 구글 디스플레이를 무조건 전환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기보다는 노출량이나 아니면 도달에 조금 최적화된 매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서브 개념으로 좀 두시고 앞쪽에 대한 퍼널에 대한 조금 앞단 목표들을 조금 확보하기 위한 광고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광고를 하실 때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도달을 좀 많이 해서 사람들의 인지도를 좀 제고시켜야 될 때, 혹은 뭐 직접적인 전환보다는 클릭이나 아니면 노출에 대한 도달이 조금 많이 중요한 광고일 때 보통 많이 진행을 하는 광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PN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